영암의 한 종교시설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을 주변을 통제하고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추가 검사에 나섰습니다. 순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년 뒤면 더 이상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순천시는 새 매립장 부지를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목포시가 올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73개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축하금 지원과 셋째 아이 육아 구입비 지급 등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진도 국악고 학생들이 졸업식 축하 영상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악가요를 새롭게 개사하면서 SNS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하루 동안 순천 전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19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일 190톤씩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2년 뒤면 더 이상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혐오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속에 순천시가 새 매립장 부지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왕조동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하루 190여 톤의 폐기물이 이곳 왕조동 매립장과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매립장의 쓰레기 매립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2년 뒤면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을 만큼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순천시는 소각장과 매립장을 갖춘 클린업 환경센터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월등면과 서면 등 후보지 4곳을 선정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된 상태. 허석 순천시장은 올해 첫 대면 브리핑을 열고 쓰레기 대란에 대한 대책을 밝혔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은 필요하지만 우리 동네는 안 돼. 하는 님비 현상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추진해야 할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시 쓰레기 대란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순천시는 올해 안에 쓰레기 매립장 선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국비와 시비 등 1,200억 원을 투입해서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2023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매립장 부지입니다. 순천시는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는 상황. 허석 순천시장은 매립장 300m 인근에 사는 주민에게는 한 달에 200만 원, 500m 인근 주민에게는 한 달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매립장 주변에 친환경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마을 주민들의 복지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능한 한 전폭적인 인센티브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가구별 지원금도 처리시설 전속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클린업 환경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 테마파크, 체육시설 등도 조성하여 클린업 환경센터 일대가 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대란 현실화 우려 속에 새로운 매립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순천시. 전폭적인 지원안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각 지자체마다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포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73개의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지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서남권의 거점 도시로 성장한 항구 도시 목포. 지속적인 인구 유출 때문에 최근 들어 인구 23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는 올해부터 자체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결혼 축하금 200만 원을 새로 지급하고 난임 시술비도 15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부부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는 시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45세 이하 초혼일 경우에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밖에 우리 공직자는 물론
유관기관 및 기업 종사자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적극 독려해 우리 주소 갖기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겠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 가운데 보건과 복지 분야부터 살펴봤습니다. 결혼 축하금과 난임 시술비 지원에 이어 셋째부터 육아용품 구입비가 지원되고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에겐 특별수당이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일자리와 경제 분야에선 코로나19 방역 작업에 공공일자리가 투입되고 부품 전문기업 연구개발비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와 근로환경 개선비,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도 확대 지원됩니다. 안전과 환경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기존보다 3배 늘었습니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선 투명 페트병을 의무적으로 분리해 배출해야 하고 폐건전지나 형광 등 종이팩을 동사무소에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관광 분야에선 4대 관광 거점도시 육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학박람회가 오는 10월에 처음 열릴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올해부터 지적행정 전담반을 편성하고 섬지역과 동단위별로 방문해 찾아가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돼서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이 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시에 제출하면 심사 후 등기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전담팀을 구성해서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목포에서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은 모두 73개. 농어업 분야에선 특화 상품 개발을 통한 자유시장 활성화 사업과 함께 수협 대출의 이자 차익 지원도 자동으로 신청되는 변화도 생깁니다. 헬로티비 뉴스 보장문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영암의 한 종교시설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 발생했습니다. 15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종교시설 관계자와 인근 마을 주민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재난문자를 통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영암군 삼호읍 소재 관음사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고 역학조사 등을 통해 접촉자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노래방이나 PC방 등 영업 금지 조치된 상인들이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뜨겁습니다. 1차 때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때 지원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지원이 돼가지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지 않느냐. 또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결과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최대 31조 원, 부가가치 유발은 최대 14조 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6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었다라는 추산입니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6천억 원이나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선별 중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별 지급을 하다 보면 행정 비용이 생기게 되고 이는 사회적 낭비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보니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받는 사람보다도 힘든 상황인데 그게 내가 해당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 박탈감도 좀 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채워지는 나라 곳간이 거덜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면 좋지만 그건 또 세금 낭비기도 하고 무분별하게 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못 쓸 거니까. 저는 근로소득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계층보다는 좀 취약계층 쪽에 그런 지원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일반 시민들도.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부 여당 정치인을 중심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고가는 끊임없이 보물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다. 일명 화수분론을 제기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선거용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퓰리즘적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재정 적자 부분을 꼭 고려를 해서 이게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뒷사람이 이제 퍼질러 온 걸 치우지 않는 좀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도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죠. 졸업식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지역 학교에서 진행되는 졸업식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거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진도 국악고 학생들이 이색 졸업 축하 영상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진도 국악고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이날치 밴드의 국악가요 범 내려온다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전남 학생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고등학교 졸업식을 맞이한다는 내용입니다. 국악고 학생 9명이 노래와 안무를 나눠 4분 분량의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상 제작 기간은 단 일주일. 학생들은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꿈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보자. 흥이 얼쑤 절수 기대는 잔뜩. 졸업이 온다. 졸업하다 온다. 전체적으로 좀 엇박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 몸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어서 대부분이 다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열심히 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맞고 이래서 좀 이게 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시간도 짧았고 이래서 그래도 근데 완성되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기도 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개사까지 해서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입에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다 너무 낯설어서 좀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완성이 되면서 같이 연습을 하니까 너무 재밌게 웃으면서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전라남도 교육청이 제안해 진도 국악고등학교가 참여하게 됐는데 SNS 조회수가 3,000회 가까이 오르는 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악고는 1:1 맞춤형 교육과 함께 식긴굿이나 강강술래 등 교육을 통해 영상 제작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처음에 그 영상을 하고 나서 각기 교장 선생님들과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 전화가 왔었습니다. 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정도의 실력일지는 몰랐다라는 전화를 많이 받아서 너무 흐뭇했고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국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레슨을 받고 본인 스스로의 특기가 있다 싶어서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교육청은 제작된 영상을 SNS에 공개하고 지역 학교 졸업식 행사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축하받아야 할 졸업식 행사가 줄어들었지만 이색 영상을 통해 조금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양시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붕괴된 마로산성 성벽을 긴급 보수합니다. 이 마로산성은 국가사적 제492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서측부 성벽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와 올해 확보한 국도비를 활용해 올해 4월까지 붕괴된 성벽 11m 전 구간에 대해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